지금 네. 김건희 여사가 사고 친 게 많잖아요. 많죠. 그래서 아이고, 어. 그 검찰 네, 수사심의위원회가 예, 최재형 목사 네, 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기소하라고 그렇죠.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검찰에 권고를 했어요.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라고 이제 본 그렇죠. 건데 이게 보면 이제 그런 얘기로 당장 나오는 거죠. 명품백 받는 건 괜찮고 그럼 주는 거는 안 되냐 이런 말이 이제 나온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네. 이거 진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럼요. 예. 우선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기소 권고를 내렸잖아요. 이것은 예. 아주 당연한 결과라고 보고요. 고가품을 준 사람 이것이 문제가 있다. 예. 청탁금지법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업무 관련성도 있다는 네. 걸 인정했잖아요. 예. 왜냐하면 대통령의 업무는 아주 포괄적이고 넓으니까 이것도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에 대해서는 아주 당연한 결과라고 보고요. 근데 같은 수사심의위원회의 결과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김건희 여사의 그 결과는? 명품백과 그 네. 결과는 무혐의로 네. 이렇게 했고 여기서는 기소하라는 걸로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공이 검찰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제 정치 검찰의 오명을 벗으려면은 김건희 여기 관련된 수사를 명확히 해야 된다. 기소를 해야 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은 국민적인 분노나 국민적인 저항을 받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아니 지금 이 법의 형평성, 법의 잣대가 이재명 대표에게는 너무 과도하게 쏠려 있잖아요. 그럼요. 네. 이게 지금 말이 되느냐라는 거죠. 지금 네. 일반적인 상식의 수준에서만 네. 봐도 그렇죠. 예. 지금 보십시오. 상식적으로 뇌물을 청탁하고 준 사람은 내가 지금 줬다고 줬다고 하고 난 청탁금지법 위반했다. 했는데 받은 사람은 그래서 뭐 수사심의에서 맞다 이거 기소해야 된다 했는데 진작 받은 사람은 무혐의로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불기소 처리한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잖아요. 아, 그리고 이것이 사실은 앞으로 주는 공무원 세계의 파장이 커요. 사실 청탁금지법이 발효된 이후에 정치권이나 공무원이나 기자들 이런 언론계도 되게 깨끗해졌잖아요. 그쵸, 예. 실제 예전에는 네. 뭐 밥을 사주고 그쵸. 선물을 예. 주고 선물 뭐 줘야 되나 고민하던 그런 거에서 다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깨끗한 정치, 깨끗한 사회가 많이 됐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제는 뭐 요번에, 가족을 통해서 네. 받으면 된다. 이번에는 완전 창조적인 길이 열린 거예요. 추석에 오히려 광고까지 해줬잖아요. 어. 그 국민권익위원회인가 그러니까요. 거기에서 아예 이미지로 광고를 해줬어요. 그럼 만약 청탁금지법. 갖고 네. 와이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받으면 또는 배우자를 네. 통해서 또 여성 공무원도 있으니까 배우자를 통해서는 고가의 선물을 받아도 명품백 된다. 받아도 된다. 이것은 진짜로 말이 그쵸. 안 되는 것이고 후진국으로 가는 것 같아 진짜. 그것은 이미 10년, 20년 후퇴하는 것이고요. 아, 정말. 그렇게 되는 거죠. 예. 네. 아니 거기에다가 공천 개입 의혹도 말이죠. 네, 예. 이게 말이 되느냐. 그 5선 국회의원한테 여기로 가라 저기로 가라 이런 정황 물론 이제 그렇죠. 직접적인 녹취는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그런 정황이 충분히 의심되는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요. 지금 네, 이것도 심각한 아주 심각한 사안이잖아요. 거죠. 네, 네. 만약 네. 그것이 사실이라면은 먼저 당부에 예. 개입한 거고 당의 직책이 없는 영부인이 당무에 개입을 한 것이고 또 국정에 관여가 예. 되잖아요. 국정농단이라고 그쵸. 보여지는 건데 이것은 아주 큰 그런 거가 되고 그것은 또 대통령까지도 같이 네. 엮일 수가 있잖아요. 예. 그 김건희 여사가 뭐 지 혼자 했겠습니까? 윤 대통령한테 또 얘기했겠죠. 이게 사실이라면은 이 사람은 이리 보내고 이 사람은 어떻게 하고 뭐 그렇게 얘기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렇게 높아 추측할 보이죠. 수 있다. 당연하죠. 예. 왜냐하면 또 그 당시 돌아보면은 윤 대통령이 뭘 했나요? 국민 간담회 뭐 그런 걸 많이 했지 않습니까? 다니면서 예. 뭐라고 할까? 그때 민생
토론회 맞아요. 이거를 지역별로 예. 다니면서 막 공약하듯이 남발을 했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거기에 일부 나오고 있는 걸로 봐서는 그러한 것들을 남편인 대통령과 공유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높아 보인다. 그렇죠. 네, 네. 그 박근혜 대통령 때 따져보면 이걸로 네. 그게 나오기도 했었는데. 그렇죠. 네. 법적인 사법적인 네. 그 위법 요소가 발견이 되기도 했었는데. 네. 그리고 최근에 용인에 나왔다가 그 나왔던 그쵸. 국민의힘 네. 후보 중 한 네. 분이 용인 청와대 갑. 행정관을 하다가 예. 나갔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김대남 비서관. 예, 예. 이원모 예. 비서관이 나오는데 자리를 비켜주는 과정에서 뭐 김건희 여사가 관여된 것 같다, 예. 뭐 힘이 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것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아마 대통령실 행정관을 했고 예. 나왔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메커니즘, 힘의 그쵸. 원리, 예. 누구 어디에서 힘이 그쵸. 나오는지 네. 그런 걸 누구보다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 나와서 밀어내고 이 자기보다 더 힘이 그쵸. 센 네. 김건희 여사와 관련이 그쵸. 더 많은 이원모 그, 비서관을 그쵸.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경찰 막으려고 출신의. 네. 막으려고 막 노력하는 과정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물론 거기에는 김건희 여사의 녹취록이 안 나왔기 때문에 더 뭐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그런 것들이 사실은 개입했다는 정황 또는 의혹 이런 것들을 키우고 있잖아요. 지금 계속 김건희 여사와 관련되는 의혹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기 때문에 김건희 특검법이 더 중요하다, 더 필요하다라는 예. 걸 방증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뭐 거부권 행사가 예정이 돼 있어서 빨리 네. 재의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그 얘기가 많단 말이죠. 네, 그 시기는 언제쯤으로 보십니까? 글쎄요, 최대한 빨리 해야 된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10월 10일이 예. 그 선거와 관련된 것은 공소시효가 끝나요. 그쵸, 예. 왜냐하면 선거법은 6개월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오선 의원의 뭐 선거에 개입한 이런 정황들에 대한 수사는 10월 10일에 마무리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 전에 이런 것들이 돼야 할 텐데 걱정이고요. 근데 김건희 특검법에는 한 8가지 사항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한 가지가 선거법에 관계된 거는 10월 10일이 공소시효가 네. 끝나는 기간이라서 좀 더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거기 끝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네. 또 이렇게 수사는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특검법만 통과되면은. 워낙 예. 저질러 놓은 게 많아가지고 네네. 이거를 참 좋다고 해야 할지 이건 나쁜 거죠 이제 나라 차원에서는. 네. 아무튼 이제 앞으로 점점 더 그런 네. 것들이 저는 그 나오리라고 봐요. 왜냐하면 점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가 많이 추락해서 이제 20% 선까지 간 적도 있잖아요. 예. 20%대만 깨어지면은 여기저기에서 우죽 성격으로 그동안 수면 밑에 갖고 있던 정보나 그런 자료들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전국의 명시들이 다 나올 수 있다. 네, 여기저기에서 여기저기서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보인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예. 말 잘못하면은 그렇죠. 바로 고소 예. 고발을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끼리 이렇게 추측을 해 봅니다. 봅니다. 그렇죠. 최 장군과 김 장군이 네. 예, 추측을 순전히 우리의 판단이고 그렇죠. 생각입니다. 네. 저희끼리 그냥 이렇게 추측을 해 보고요. 네. 자, 오늘도 이렇게 부산에서 뉴스 호로록을 위해서 달려와 주신 김명주 의원님과 함께 이야기를 네.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는 네. 우리의 추측과 그렇죠. 판단이 포함된 맞습니다. 내용입니다. 저희의 추측과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자, 조심히 돌아가시고요. 네. 한 주 동안 건강 잘 챙기시고 네. 다음 주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네.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